대법원 앞을 갔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가고 나서 두 번째로 좀 연이어 가게 됐는데 지금 법원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제대로 미쳤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치검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까? 저희 수십 년 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과거 검찰이 뭐 했습니까? 고문했습니다. 과거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친일 검찰들을 이어서 이 독재 정권에 기생했던 이 정치 검찰들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통일운동가들을 다 고문했었죠. 네, 고문을 조장하고 경찰과 같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노동운동했던 사람들을, 통일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자들이 바로 이 나쁜 정치 검찰들인데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얘기했고 저희는 또 위원정당을 해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우리가 또 누구를 해체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치법원을 해체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저희가 불과 일주일도 안 되기 전에 직위원 재판부 교체해달라고 5만 5천 명의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왜 5만 5천 명의 이 청원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겁니까?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을 졸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심, 2심, 3심 따박따박 재판 진행하면 되는 걸 가지고 갑자기 2심 무죄 나왔다고 해서 뜬금없이 전원합의체라고 해서 이상한 어떤 특정 회의에 올려놓고 그 회의에서 사실상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이 임명했죠. 그럼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일례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믿을 수 없습니다. 조희대는 누가 임명했냐? 윤석열 내란 수계가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체돼야 될 내란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이 내란 세력들이 검찰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고 정당에도 있고 우리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이 곳곳에 있는 내란 세력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 이렇게 뭐랄까요, 몸자고 뭐 이게 달려 있는데요. 내란 행위자들을 이제는 처벌할 때가 됐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고요. 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민들이 주인되는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거 반민특위가 실패했던 이 친일파 청산을 이제는 꼭 해내야 된다. 그래서 내란 세력들을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손으로 반드시 해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 카메라 켜지지 않았나요? 네, 꼭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 카메라 잡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바람이 세게 부는데요. 이상하게 저희가 집회할 때마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네, 아이고야, 다 쓸어버리자는 겁니다. 내란 세력들을 다 쓸어버리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다 쓸어버립시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란 세력을 시민의 힘으로 모조리 쓸어버리자.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에도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오세훈의 수상버스 부실 입찰에도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으시는 오세훈 저격수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 의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꾸 복귀 되어가지고요. 정말 너무 제가 감히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여기 주권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 여의도에서 일군의 시민들이 모여서 지금 마이크로 너무나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목소리는 딱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 엄청 셉니다. 모두가 말하고 싶지만 누군가 대신 말해주면 듣고 박수 쳐주고 싶은 그 주제 딱 하나. 도대체 왜 이 땅의 내란 세력은 그토록 얼굴 당당히 들며 이 거리를, 우리 사회를 마음껏 활개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있다면 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소중한 시민분들에게 행여나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외치고 싶은 목소리도 큰 소리 내기 미안해지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만 딱 정리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주권자의 목소리 지금 방송을 통해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3 아들과 중3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아이들과 저녁을 먹다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뉴스를 다 보고 마침내 내란 수계는 파면됐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내란 수계와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앞다투어 나와서 저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소중한 공중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오고 가는 소중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놀랍도록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이 내란 수계를 배출한 우리 당에 대해서, 배출한 우리의 목소리에 대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주권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은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묻더군요. 아니, 그렇게 사과하는 목소리는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건가요? 해야 하는데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가요? 라고 저에게 묻는데 놀랍게도 아빠로서 어떤 답을 들어야 될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하면서까지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나라를, 이 사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과 주권자라면 이 명쾌한 질문 앞에 너무나 간절한 목소리가 모이는 겁니다. 왜 내란 세력은 처벌받지 않습니까? 왜 내란 수계는 파면이라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토록 지리한 법리 공방이 계속돼야 한다는 말입니까?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그런 거 세세하게 따져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된다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란 수계 파면 이후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는 그토록 철저히 기간과 시간을 엄수해 가면서 지금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흐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시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토록 시간을 땡겨서 그토록 빨리빨리 무언가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모습은
내란 수계에게 먼저 적용돼야 됐던 것이 아니었냐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물은 작은 물고기는 잡아가지만 그물을 찢는 큰 물고기들은 마침내 그물을 찢고 나간다라고.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라는 이 조건 하에서 그물을 찢고 나가는 저 거대한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온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 천막은 모조리 불법이고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발언은 언제 나왔냐면 내란 수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하루빨리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야 5당을 포함한 범시민 세력 모두가 다 처절하게 마음먹고 길바닥 농성을 각오하며 몇 날 며칠을 길에서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길에 있는 불법 천막은 불법 천막이다.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허가받지 않는 천막은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마음보다 100배 1000배 뜨겁고 울분이 치솟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불법 천막이라고 말하는 그 단호한 법치주의의 원칙, 법행정의 의지는 모든 국민의 삶을 가장 처절하게 박살내는 내란 앞에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무엇이 법치주의입니까? 무엇이 법에 따른 원칙이고 무엇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란 말입니까? 왜 내 눈앞에 들고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허물을 그토록 추상처럼 이야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법의 엄중함을 따진다면 시민들의 통행에 다소 피해를 준다는 불법 천막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100이라면 나라 국민의 삶을 모조리 박살내는 내란 수계는 도대체 몇 천만 몇 억이 돼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TV 앞에서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앞에서 아이들과 법이 왜 중요하고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를 말하는 그 수많은 엄마 아빠들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법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소한 법이라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그 원칙을 그물을 찢고 나가는 큰 물고기는 예외지 같은 말로 아무리 작은 위법이라도 가슴 아파하고 지켜야 된다고 믿고 따르는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피눈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그게 지금 앉아 계시는 주권자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서울시의원 박유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여러분과 똑같은 이웃이고 그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작은 위법도 위법이라고 말하는 말이 맞다면 그 말 그대로 더 거대한 위법, 더 잘못된 거악,
나라를 송두리째 갈기갈기 박살냈던 내란 같은 그 엄청난 아픔과 분노 앞에서는 훨씬 더 피눈물 나는 가슴으로 당신은 내란을 저질렀다고, 파면이 마땅하다고, 내란 세력은 이 땅에 살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말씀,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시민들의 그 마음, 똑같은 마음,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시민들의 평범한 상식이 반드시 지켜지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조국 만들 수 있도록 그저 마음 모아 이 약속 하나는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불러주신 이 귀한 자리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바람 불고 싸늘한 날씨 끝까지 이 결연한 눈빛으로 앉아 계시는, 구호 외쳐주시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하는 우리나라 진짜 주권자라는 말씀, 사랑과 존경을 가득 담아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보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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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진. 아우 감사합니다. 저기 박유진 의원님께서 앞으로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 적극적으로 지원 아니면 협조, 공조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위원 재판부 이제 교체 및 뭐 파면이랑 그 다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저기 법비들 규탄, 그 다음에 윤건희 구속 수사, 그 다음에 사형까지. 저희의 이제 최종 목적은 사실은 여기 앞에 요 내란 쓰레기들 청산이긴 한데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규탄해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다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같이 협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의원님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오세훈 저격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언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발언자 한 분이 계십니다. 현재 고2 학생으로 국민의힘 해체행동의 청소년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섭님을 모시고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청소년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섭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오늘 막 시험을 끝내고 달려왔습니다. 멋지다! 감사합니다. 일단 발언을 시작하자면은 12월 3일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목적에 빙자하여 독재를 꿈꿔왔던 윤석열의 12월 3일 그날 밤, 그리고 칠흑 같았던 비상기업 이후 123일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러 윤석열이 파면되었던 그날 밤까지 수많은 시민분들이 전국 각지의 광장에 모여 평화의 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기 전까지 윤석열의 탄핵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20일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변화하며 대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더불어 탄핵을 이끌어주었던 각각의 사회단체들도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내란 정식의 최종 목표를 향하여 한 발짝 더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론의 분위기는 전에 비해 어딘가 틀어진 느낌이 납니다.
심지어 나라의 분위기는 더더욱 틀어진 느낌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비상계엄의 진짜 목적을 밝혀준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노성원 수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성원 수첩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거 대상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 이름을 달고 나온 일련의 명단들은 국회와 언론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야기하였습니다. 이 수거 대상에는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윤석열의 단순 반감을 가졌거나 심지어는 아무 성향과 관계없이 그저 윤석열에 대해 비판만 하는 이성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벙커에 가두거나 선박으로 납치하는 방식 등을 이용하여 사고사로 위장한 처형식을 진행하겠다고 적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노성원이 구속된 이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수사가 지체된 모습을 보이며 언론에서의 자체를 감추었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 검찰총장인 심우정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의 청구를 인용하였을 때 이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라는 취지의 지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할 때 겨우처의 돈 없는 거리와 만행으로 인하여 1차 체포 시도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설령 2차 시도에서 체포를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는 경찰의 총동원령이 주어졌으며 이들의 체포에 이미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는 시민의 지속적인 저항과 압박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되었을 때 우려되는 것이 차고도 넘치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나십니까?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얼마 전에도 내란행위에 동원된 전자장치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파괴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너무나 심각해서 답답할 지경인데 설마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 정말로 전자장치만 파괴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모든 위법행위의 끝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 취소를 인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지기현입니다.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내란 혐의 재판의 담당 판사를 맡으면서 언론 진입 금지, 촬영 금지, 비공개 재판 등의 갖가지 특혜를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인물은 구속 취소를 인용한 주체입니다. 그리고 구속기관에 산정도 이상했고 더군다나 리스크도 큰 구속 취소 자체에 위헌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담당 판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내란에 동조한 3명을 언급해보았는데 이 3명의 소식만 들어도 정말 화가 치솟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3명이 끝이 아닙니다. 국방부, 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과 경찰, 정치인을 비롯해 심지어는 그들의 지지자 태극기 부대까지 이들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나 많은 내란 세력 청산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청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주시민의 힘으로 내란 세력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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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의 권력으로 내란 행위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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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구호 2가지 외쳐봤는데요. 이 구호 2가지가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쓰이고 있는 구호입니다. 이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목표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0%는커녕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은 물론 재판부, 검찰, 경찰 전부 다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깐 유튜버 분들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리키의 사회를 보는 시선 반갑습니다. 교덕 스위치 많이 비운 것 같아요. 아, 네. 아름다운 저항TV 아, 반갑습니다. 깡녀TV 네, 뒤쪽에 있어요. 네. 제2독립군 반갑습니다. 서울의 소리 네. 만공TV 반갑습니다. 정치 첫걸음 TV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좀 많이 적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좀 많이 적게 오셨죠. 그렇긴 한데 이 유튜버 분들하고 서울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짱짱해서 지금 모이신 분들은 적지만 이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지금 송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또 이제 이게 나갈 거니까 10만 넘는 그런 구독자들이 이제 있으시 채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지금은 적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방송을 다 타고 나간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코너는 공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싱어송라이터이자 노래로 투쟁에 앞서주시면서 민중 가수로 활발한 활동 중이신 임정득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환호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주죠. 키가 더 클 것 같아요. 체형 보니까. 군대 가면 더 크실 것 같은데. 다시 인사드려도 될까요? 노래하는 사람 임정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낮은 봄인데 지금 저녁 되니까 너무 추워요. 이렇게 목소리 내려면 다리 따뜻하게 입으시고 몸 잘 챙기시고 그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소금꽃 나무라는 곡 부르려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정말 힘들게 일하면 땀이 흠뻑 나잖아요. 그 땀이 옥속에 스며들어서 하얀 빈증을 걸보고 누군가가 소금꽃 같다. 그걸 피우는 여러분들이 소금꽃 나무 같다라고 쓰여있는 글을 보면서 만든 곡입니다. 어떻게 된 게 점점 우리는 땀 흘려서 노동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착취하고 점점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딱 굴러갈 수 있게끔 지지하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꽃 나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친 어깨에 생계를 얻고 밤엔 절망으로 쓰러지고 아침이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희망을 찾아 길을 쓰고 버텨온 사람들 서러운 마음만 땀방울 등 뒤에 몰래 스며 하얗게 꽃을 피우고 말하지 못했던 슬픔과 내 앞에 놓인 절망 그 속에 희망을 찾아서 하얗게 피어난 소금꽃 눈부신 열매를 맺고도 가질 수 없는 슬픔에 다시 꽃을 피워내는 그대여 아침이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희망을 찾아 길을 쓰고 버텨온 사람들 서러운 마음은 땀방울 등 뒤에 몰래 스며
말하지 못했던 슬픔과 내 앞에 놓인 절망 그 속에 희망을 찾아서 하얗게 피어난 소금과 눈부신 열매를 맺고도 가질 수 없는 슬픔에 다시 꽃을 피워내린 그대여 하얗게 피어난 소금과 눈부신 열매를 맺고도 가질 수 없는 슬픔에 다시 꽃을 피워내린 그대여 같이 가볼게요. 하얗게 피어난 소금과 눈부신 열매를 맺고서 두 팔을 활짝 펼치고 저 거친 세상 속에 지친 어깨에 그들어진 꽃을 피우는 그대는 소금꽃 나무 맥주 아니기 때문에 3대 쓰겠죠. 맥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리 들으니까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이 기세를 몰아서 벨라차라는 곡인데 이 곡은 어떤 곡이냐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싸우러 나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투쟁에 좋은 세상을 바라는 공간에서 많이 불리는 노래거든요. 벨라, 사랑하는 그대여, 아름다운 그대들이여 차우 안녕이라고 외치는 건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오 벨라 차우 벨라 차우 벨라 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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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많네요. 네,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벨라 차우 벨라 차우 벨라 지금도 충분히 멋진데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내가 다 같이 낸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오 벨라 차우 벨라 차우 벨라 그렇지 좋다 좋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학생 애들이 춤 되게 잘 추는데 창밖 세상을 깨어 일어나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해야 할 일이 내 혈관 속에 햇살처럼 스며오네 해야 할 일이 내 혈관 속에 햇살처럼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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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외쳐주시면 돼요. 자 연습한 거 이제 나옵니다. 다들 목소리 들려 높여주고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아주 좋아요. 가려면 솔직히 춤을 추면서 가야 됩니다. 같이 추실 수 없나요? Una mattina mi sono alzat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Una mattina mi sono alzato E ho trovato un rimbalzo Oh bel pigiano, guardami via Oh bella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E se io muoio da partigiano, tu mi devi seppellir e seppellire lessi montagna.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E seppellire lessi montagna sotto l'ombra di un bel fiore.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좋아요. 여기 못 보내시면 더 추울 거예요. 같이 떠나오는 목소리 크게 준비하시고.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앞에 나오셔서 저랑 같이 추실 분은 없죠? 전방 세상은 깨어 일어나.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차오 차오. 해야 할 일이 내 혈관 속에 햇살처럼 스며오네. 언젠가인지 알 수 없지만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차오 차오. 변해 있을 이 세상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어. 더 크게.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차오 차오. 이제 한 번 남았어요. 같이 봅시다. 언젠가인지 알 수 없지만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차오 차오. 변해 있을 이 세상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한 번 더 듣고 싶으시면 앵콜, 앵콜, 앵콜. 좋습니다. 한 곡 더 부를게요. 밤새도록 할까요? 한잔 해도 돼요. 우리는 탄핵 시국 때 정말 광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분들이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왜 아직 만나지 못했을까?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그리고 꾹꾹 눌러왔던 그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광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환대하고 너도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도 그렇게 힘들었거든. 그러면서 어떤 힘이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저들은 또 어영부영 그러면 우리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과거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바꿔야 되는지 어떤 다른 것을 상상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리에서 정말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내가 정말로 노래 부르면서 끝까지 가서 한번 보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최근에 저 음반도 새로 냈어요. 그 웹저버에 이름이 조금 잘못 나갔던데 제 이름은 임정득입니다. 제 이름 검색하셔서 새로운 노래도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빛나는 시간이라는 곡인데 한번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노래가 날 것 같습니다. 노래가 나올까요? 심장 때문에 화가 많아서. 여기 바로 앞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안 나올까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살짝 생겼나 봐요. 다들 본 곳은 좀 보셨나요? 시국이 이러니까 정말 겨울 내내 너무 우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봄이 왔는데 사실 지금 대선 앞두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역할들이 안 되면 가을의 미래를 다시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또 사가지고 유튜브로 보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야, 이 쓰레기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
어느 새끼들가 지나가고요. 니들은 망했어. 이성범이야 걔가? 이성범 맞는 거. 잠시만요. 나의 심장을 두드린다면 낡아버린 세계를 깨고 날아가야 해. 누구도 보지 못한 가을의 미래가 너를 기다려 우리 기다려. 어느샌가 잃어버릴 것이 많아 정말 바보처럼 살지 말고 이것을 챙기라고. 그럴수록 너의 삶은 나아지고 있니. 차가워진 심장은 내게 닿을 수 없어. 뜨거운 나의 심장을 두드린다면 낡아버린 세계를 깨고 살아가야 해. 누구도 보지 못한 가을의 미래가 너를 기다려 우리 기다려. 떨지 않은 곳에서 저 낡아버린 것들은 정말 깨부수고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 한번 지르세요. 다들 소리 질러! 헛된 환상 거짓된 우악 속에서 오랜 시간 우린 조금씩 죽어간다. 더 이상 속지 않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 절망과 마주해 부딪혀가는 거야. 뜨거운 나의 심장을 두드린다면 낡아버린 세계를 깨고 날아가야 해. 누구도 보지 못한 가능의 미래가 너를 기다려 우리 기다려. 뜨거운 나의 심장을 두드린다면 우리 세계를 깨고 날아가야 해. 누구도 보지 못한 가능의 미래가 너를 기다려 우리 기다려. 떨지 않은 곳에서 떨지 않은 곳에서. 그 가능의 미래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부르시죠? 예, 제가 잘못해서 임정득 가수님이신데 이름을 조금 잘못해갖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을 보고 나서 저는 임정득 가수님 팬이 됐어요. 목소리가 선율이 너무 아름다우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자주자주 매주 모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분들 제가 아까 말씀 빼뜨렸는데요. 박유진 의원님, 그리고 우리 아까 청소년 대표님, 그리고
임정득 가수님 그리고 뒤에 또 오시는 분들 각자마다 쇼츠 좀 찍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오늘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적으시지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보다 오늘이 훨씬 더 이 게스트분들이 너무 짱짱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뭐라 그러나 괜찮은 그런 실력자분들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쇼츠 꼭 저기 만드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너는 이세귀라는 코너인데요. 장안의 화제인 코너입니다. 내란 역적의 면면을 알아보는 이세귀 코너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정아님 박수로 뜨겁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 여의도의 화제, 이세귀 코너 하겠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여러 같은 성원으로 세 번째 맞이하겠습니다. 이세귀 코너는 무슨 코너냐면요. 이세귀,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귀신 빗자, 귀신들의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 권성동 나리님입니다. 자, 소리 질러! 네, 권성동 나리님 요즘에 또 이슈몰이를 하고 계신데 지난 16일 뉴스타파 기자님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신을 향해 질문하자 그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수십 미터를 끌고 가며 불법 침입자 취급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공정한 언론이 이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땡땡 나리 뉴스타파를 가리켜 언론사가 아니라 찌라시라고 했습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 여러분 찌라시입니까? 아닙니다. 네, 뉴스타파는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독립 언론사입니다. 이러한 독립 언론사를 찌라시 취급하는 권땡땡 나리님 오늘 잘든 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2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질문 특보로 나섰던 코미디언 박유미 씨가 국회에서 실례지만 강원랜드에 몇 명 꽂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네, 그래도 그때는 양반이었습니다. 지금은 여 기자님의 팔을 끌고 폭력을 행사했던 권땡땡 나리님께서는 그때는 말씀 좀 거치시네, 꽃다리 뭘 꽂아요, 검사 같으시네 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났지만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에 비하면 아주 신사적이셨죠. 그러나 이번엔 어쨌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기자의 팔을 붙잡고 몇십 미터 의원회관에서 몇십 미터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아니요. 네. 언론사 기자를 폭력과 그리고 불법적인 이런 논리적인 행사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처벌 수사를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를 가리켜 계속적으로 찌라시라고 반복적으로 폄훼했습니다. 이에 민변은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기도 하지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고 했고 언론노조 공식 사과하고 원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 권땡땡 나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도 고소장을 낼 거다 라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했습니다. 자, 내란 수계의 비호당, 내란 잔당의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반성과 사과를 국민 앞에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모자랄지언정인데 어찌 이리 뻔뻔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독립 언론사 뉴스타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찌라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 지지를 위해 열리라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를 한낱 찌라시로 깎아내리며 윤석열의 신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자신들의 탓에 갖는 언론사만 상대할 장소인가 봅니다. 아프리카 TV 해가지고 스타파 여기저기 18번째 전에 있는 걸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범을 비호하고 있는 내란당 원내대표 권땡땡 나리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서양 아름다운 사퇴라! 내란 세력 척결하자 구호 합창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하자! 감사합니다. 저항 권땡땡 사퇴하라고 들었죠? 네. 비키니가 뭐냐? 쪽팔린다. 다음은 노이스코리아 MBC 위대한 탄생에도 출연하시고 일종 가수로 상생 중이신 서혁신 가수님 모시고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혁신이라고 합니다. 보면은요, 저기 안국역 앞에서 노래하고 있다가 여기서 와서도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뭘 자꾸 나보고 제가 열받아서 쓴 노래가 몇 곡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한 두 번째로 쓴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이 옳다구나고요. 에리타짜입니다. 그 예전에 모 씨가 그 국회의원 모 씨가 국회에서 여자 누드 사진을 검색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그 양반 보고 하도 열받아가지고 쓴 노래. 세상 일이란 게 배운 대로 되지 않는 거 알아. 착한 사람보단 얍삽한 놈이 잘 사는 거 알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하는 놈들 너무 많아. 눈치라고 반말하듯 분들 너무 많아. 눈치 볼 땐 안 보고 험한 데만 보는 분들 참 많아. 아 좀 이건 아니잖아 하는 분들 너무 많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네. 어이가 맞추라네. 가해자가 피해자 고스푼을 하고 있네. 아 정말 이건 아니잖아. 내 처리도 안 되는 쓰레기들 너무 많어.
나용인 줄 아는 분들 많어. 남의 등골에다 빨대 꼽아 놓은 분들 참 많어. 좀 이건 아니잖아 하는 분들 너무 많어. 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 놈들 너무 많아. 절민한 감독이와 감순이가 아직도 너무 많아. 좀 이건 아니잖아 하는 분들 너무 많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네. 어이가 맞추라네. 다에다가 피해자 고추분을 하고 있네. 아 정말 이건 아니잖아. 제처리도 안 되는 쓰레기들 너무 많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갔네. 거꾸로 돌아갔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갔네. 어이가 맞추랐네. 가해자가 피해자 고스톱을 하고 있네. 아 정말 이건 아니잖아. 제처리도 안 되는 쓰레기들 너무 많어. 오늘 다들 정리하신 분들 나오셨네. 최근에 열받아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서혁신입니다. 본명입니다. 예. 저도 제 이름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는 기억하기가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열받아서 쓴 노래는 12월 3일 우리 구독자님 모라지를 보고 서혁식 노래를 만들어서 합격을 해서 제작을 해서 발매를 해서 노래를 부를 때까지 아직 해결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참 열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아직 제대로 해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니게 돼서 영어가 안 돼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 했대요? 해체를 할 때까지 아직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서혁신 노래 제목이 오케바리 이 노래 불러서 찾아봐요. 터치됐습니다. 노래 잘한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잘한다.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울여 들어라 하늘이 내는 소리라. 거짓으로 쌓여진 욕심을 파내려 버리자. 나쁜 인놈 나쁜 놈 애매한 것들 우리들을 해치고 떨어가려 해도 작은 촛불 하나 둘 거리로 모여 그길 걷기에 활활 타오른다. 민심이 전심이다. 복제와 귀신들은 하늘을 이길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이다. 내국과 간첩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다시 민심이 전심이다. 민심이 전심이다. 한 번 더. 맞지?
계획하는 것들이 우리들을 해치고 선업하려 해도 작은 촛불 하나 둘 머리로 모여 크게 크게 활활 타오른다 민심이 전심이다 복제와 귀신들은 하늘을 이길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이다 외국과 단첩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 전심이다 더 크게 민심이 민심이 전심이다. 자 여러분 박수 전심이 민심이다. 음악이 아니고 박수입니다 여러분. 조전의 그 민심이 전심이다. 이제 뭐 어차피 제가 만든 노래니까 나쁜 놈이라는 말에 어원하세요. 나쁜 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맞아. 쟤들이 나쁜 놈이야 하고 있지만 근거는 있어야 맞습니다 돼. 나쁜 놈. 나쁜 놈이라는 말에 어원하세요? 좀 전에 노래 가사 있어요. 나쁜 놈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의 말의 어원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쟤들이 나쁜 놈이다. 근데 진짜 뭐랄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뭐 우리 역사를 우리 따지자면 회장님 말 맞잖아. 해방 이후에 욕하면 나빠요. 승만이 대통령 된 것부터가 잘못이었는데 여기까지 와버렸으니까 정말 이제는 뭐랄까 욕하면 안 돼요. 똥 못 하나님 살려. 말고 하나님이 좀 내려와서 어떻게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파가지고 진짜 그런 마음이 죽을놈 들기는 이래야 해요. 돼요. 마지막 욕하면 곡으로 나빠요. 예,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 조율 보내드리고 싶어요. 욕하면 나빠요. 욕하면 혼나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용한 번 해주세요 알고 있지 어제는 나는 5월이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절세대로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앞을 보면 있었던 거야 지고 질순했던 우리의 마음을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아들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고요한 밤 해주세요 잠자는 아들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하늘빛처럼 고요한 건 해주세요
성내는 외로운 그림자들이 너란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잠자는 아들들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하늘빛처럼 조율한 밤 해주세요 다시 잠자는 아들들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하늘빛처럼 조율한 밤 해주세요 잠자는 요거 8시 아들들이여 이제 끝나면 그만 일어나요 그의 하늘빛처럼 조율한 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혜미 대표도 왔습니다. 김혜미 대표는 뭐 항상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꼭 나오십니다. 소혁신 가수님도 굉장히 멋있으시죠. 노래도 너무 다 좋고. 오늘 게스트분들이 너무 짱짱한데요. 제가 좀 감탄스럽습니다. 저기 유튜버분들 쇼츠 꼭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촛불 행동과 물화일체가 되어 포천, 한남동, 아크로비스타 등등 어디든 달려가서 규탄해주시는 귀여운 투쟁가 국민주권당의 배서영 조직국장님 모시고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한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엽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조명이 있긴 한데 다 투쟁 현장에서 배웠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어제는 거기도 오셨죠. 거기 교대역에 지금 대법원하고 김건희, 윤석열이 살고 있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발언문 준비했는데요. 사실 아까 발언자분들도 그렇고 사회자분도 그렇고 원래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알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법부와 검찰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실은 다 헤쳐먹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급한 모양입니다. 특히 그런 판사들이 뒤에서 점잖게 헤쳐먹다가 마음이 급한가 봐요. 다 지금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저도 다 누군지 몰랐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대법원이 정치 중립을 어기고 대선 개입을 노골적으로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 양마입니다. 예, 그런 나쁜 놈들이 아까 서혁신 가수님 말씀대로 나쁜 놈들이 아주 국민들을 환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한 발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정말 안녕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정치 중립을 내던져버리고 대선 개입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제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재판 배당을 갑자기 변경시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더니 지금 기일을 초고속으로 속행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법조 기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도 좋은 분 있잖아요. 수십 년을 드나들면서 대법원이 일주일에 2번 재판을 잡는 걸 처음 봤다고 그럽니다. 작년 10월부터 우리는 설마가 현실로 되는 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작년 10월에 기억나시죠? 설마 계엄을 김민석 그 수석 최고위원이 계엄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당연히 여러분 많이 TV에서 보셨잖아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한다고 우르르 몰고 오면 대부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3월 달이었죠.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윤석열 구속 취소되었다라는 한마디로 탈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형사재판은 또 어떻습니까? 지기현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판 공개도 안 하고 사진 촬영도 허용 안 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가려하는가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 5월 9일 실리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놀러 오시라 그랬어요. 그게 5월 7일 내지 8일 날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4월 25일인가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법원이 제일 상고심이고 상심이지 않습니까? 가장 심사숙고하라고 만든 그런 제도잖아요. 전혀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큰일인데 이거. 물론 여기까지는 예, 윤석열님. 저들이 벌이는 양상을 제가 얘기한 건데 어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졌습니까? 예, 파면시켰고 다시 체포시켰고 노재끼님 어서 오세요. 지금 남은 건 재구속이죠. 재구속과 예, 무기징역뿐은 사형밖에 안 남았습니다. 구독자 이놈들이 국민들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질 국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그리고 4월 6일이었던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붙인 비상개헌령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법 계엄 선포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절대로 우리가 내란 청산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금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하나 너무나 웃긴 일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계속해서 사법 시스템대로 처리가 돼야 된다 모든 게 이렇게 주장한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된 바로 다음 날에는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없는 대선이 한국에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어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미국의 사설연구소가 아니라 미국의 의회 조사국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이 계속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덕수를 두고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많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덕수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선 노름하고 있죠, 그렇죠? 그자가 지금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을 하는 자가 대선 노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불법 선거운동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듯 했지만 실제 헌재가 얼마나 선고 지원했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진짜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미국의 대사급 대리 조세균 아십니까? 주한미 대사 대리예요. 이 작가 박선원 의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2월 5일에서 8일 사이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 초순에 헌재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후에 되는다라는 선고가 그때까지 지연되어야 한다고 계획했습니다. 미국 말도 됐죠. 그럼 미국의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전화에다 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선 출마하냐고 얘기했습니다. 대선 출사표를 트럼프가 대신 띄워줬습니다. 한덕수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덕수가 CNN 인터뷰까지 받았죠. 바로 미국이 트럼프가 전화해주고 가장 유명한 언론사에서 인터뷰하면서 한덕수가
대가를 지불했죠.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 관세. 그리고 방위비 협상에도 임하겠다. 다 퍼주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투쟁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시면서 이런 자들을 쓸어내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광경을 사실 제가 월요일에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정부 서울청사 광화문 광장 앞에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어떤 집회가 열리는지 아십니까? 한덕수 출마 결단 촉구 시위가 열리고 있어요. 그 성조기 부대들이 우르르 가서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웃긴 장면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한덕수 띄워주고 CNN 인터뷰해주고 성조기 태극기 부대들이 가서 뭐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네? 맞습니다. 예,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하고 내란 대행이 불법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는 이런 일 절대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대선 개입과 이런 내란 세력의 준동을 우리는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모조리 분쇄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권당이지만 모두가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 김건희 구속도 다시 시키고 대법원과 지경 같은 놈들의 음모를 산산히 부셔버려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호로 발언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답드렸어요. 예. 구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호 두 개를 외쳐보겠습니다. 미국은 내정 간섭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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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대선 개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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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정당 즉각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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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서영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되게 귀여우시죠? 그래서 위원장님 쇼츠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란 청산 시민 발언대는 거의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발언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희와 내란 세력들의 발악이 끝도 없이 준동하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맞죠? 우리는 항쟁의 민족답게 더 똘똘 뭉쳐서 저 악한 세력들을, 악의 축들을 몰아칩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내란 수괴, 수괴의 수괴, 윤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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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비호하는 직위원을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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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을 경고한다! 조이되는 대선 개입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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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주 목요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국힘당사 앞에서 6시 반부터 8시까지 매주 목요일 내란 청산 시민 발언대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수요 촛불 교대역에서 수요 촛불 문화제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교대역으로 달려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경우에 따라서 3시 혹은 4시인데 이번 주는 4시에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청역에서 했었는데 이번 주는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서초역
네, 서초역으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건이가 구속되기 전까지는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은 여유 시간을 반납하시고 우리 집회란 집회에 다 참여해서 다 같이 만나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란청산 시민발언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라 저기 서울의 소리가 항상 이곳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금요일이죠. 이번 주만 금, 토, 일, 월요일까지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저희들이 일정이 있어서 그 시간은 저희가 뺐습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금, 토, 일, 월요일까지는 집회를 하지 않고요.